안녕하세요. 실외석학 10주차 영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한동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지난주에는 다시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모두 몸 조심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강의록의 이제 3절의 연습 문제와 지난주 미니 테스트 첫 번째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강의록의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중에 이제 몇 개는 이제 앞선 그 강의에서 이제 풀어본 것도 있는데요. 복습 삼아서 다시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풀이 작성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연습 삼아서 자세하게 이제 풀이법을 이제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인데요. 이제 1번 문제는 이제 주어진 방정식이 단 하나의 해를 가짐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해가 이제 먼저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고 또 해가 유일하다는 것을 이제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보이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읽어 보았을 때 이제 저는 이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해의 존재성을 보일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gx라는 것을 fx 빼기 x라고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g0는 f0가 되는데요. 이거는 양수라는 것이 문제의 이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g'x를 생각하면은 이것은 f'x 빼기 1이 되는데요. 지금 f'x는 절대값이 이제 어떤 1보다 작은 그 실수 m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등식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g0는 양수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저희 주장은 이제 이제 n은 이제 어떤 양의 정수입니다. 얘는 양의 정수. 사실은 뭐 꼭 정수일 필요는 없는데요. 편의상 양의 정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gn은 그러면 지금 gn 빼기 g0를 생각을 하면요. 이것이 g 프라임 c 곱하기 n이 되는 그런 c가 존재한다는 것을 c가 0하고 n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gn을 생각하면요. 이것은 지금 이제 g0 더하기 g 프라임 c 곱하기 n인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 위에 부등식을 이제 적용을 하면요. 이거는 모든 0 이상의 실수에 대해서 이거는 다 성립하는 그런 부등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g0 더하기 n 곱하기 n-1보다 작거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n-1은 이거는 지금 음수니까 이거는 확실한 음수니까요. 이거이므로 n이 충분히 크면요. n이 충분히 크면 g0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이게 양수지만요. 어떤 음수의 n배를 해서 g0보다 그 절대값이 더 커지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 gn이 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된다.
그러니까 정확히 한번 써보면 정확히는 n 곱하기 n-1이 이제 마이너스 g0보다 인 m을 이제 택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 gn이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중간값 정리를 생각하면은 g0는 양수이고, 그리고 어떤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gn은 음수니까 그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네, gx가 0이 되는 x는 0인 x가 네, 사실은 0하고 이 n 사이인데 어쨌거나 이 어떤 0 이상의 실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 해가 유일하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gx1도 0이고 gx2도 0이라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방정식의 해가 만약에 두 개가 있다 하면요. 이제 평균값 정리나 지금은 또 롤의 정리로 생각을 해도 되겠는데요. 롤의 정리에 의해서 G'은 G'C가 0이 되는 그런 C가 X1하고 X2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요거이고 X1하고 X2가 다르다면요. 네. 이런 C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위에 우리 파란색에서 분명히 파란색에서 여기서 G'C는 음수라는 것을 우리가 보였는데요. 그래서 네, 이것은 모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의 모순이냐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에 대해서 이제 gx1하고 gx2가 0이라는 것이 모순이죠. 그래서 이제 해가 존재하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2번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인데요. 네, 이 주어진 부등식을 조금 이제 로그를 취해서 간단한 꼴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꼴로 고치면은 a 플러스 b의 로그 a 플러스 b가 a 로그 2a 더하기 b 로그 2b 이제 이러한 부등식과 이제 동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a는 2분의 x로 놓고요. b는 2분의 y로 우리가 치환을 하겠습니다. 네, a, b는 임의의 양수니까 이때 x, y도 어떤 임의의 양수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바꾸면요. 이것은 2분의 x 플러스 y 로그 2분의 x 플러스 y고요. 이제 우변은 2분의 1에 x 로그 x 더하기 y 로그
y와 이제 동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이제 보이는 문제와 이제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의 눈치를 챈다면요. fx라는 함수를 우리가 x 로그 x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요. 그러면은 이제 f 프라임 x는 로그 x 더하기 1이고요. f 프라임 x, f 더블 프라임 x는 이제 x분의 1이 되니까요. 이게 x가 양수이면요. x가 양수일 때 f 더블 프라임 x는 양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는 정의역을 이제 양의 실수로 택하면요. 여기서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사실로부터 위에 부등식이 이 부등식이 이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실로부터 f가 볼록 함수라는 사실로부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볼록 함수면 알파 x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y에 f를 한 것보다 알파 fx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fy 이게 더 크다는 것이 이게 더 크거나 같다는 것이 이제 정의인데요. 볼록 함수의 정의인데요. 여기서 알파는 0과 1 사이의 모든 그런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알파는 2분의 1을 대입을 한 것이 바로 우리가 보이려는 부등식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는요. 먼저 이제 생각을 이제 거꾸로 이제 돌이켜서 보면요. 이제 먼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이것인데요. f 더블 프라임 c가 1이 되는 그런 c가 존재함을 보이자는 것인데요. 만약에 hx를 f 프라임 x 빼기 x라 했을 때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요. 만약에 hc1하고 hc2가 같은 그런 c1하고 c2가 존재하면요. 그러면 이제 지금 f가 2번 미분 가능하니까요. h는 분명히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h'c는 0이 되는 c가 존재한다. c1하고 c2 사이에 존재할 텐데요. 그런데 이 말은 지금 이제 f 프라임 2번 미분이죠. f 더블 프라임 c 빼기 1이 0이 된다는 거랑 이제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은 이 빨간색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C1, C2가 존재함을 이제
보이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이제 gx라는 것을 우리가 fx 빼기 2분의 1 x제곱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자, g0는 f0니까 1이고요. g1은 f1 빼기 f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고요. g2는 f2 빼기 2니까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제 평균값 정리를 쓰면요. G'C가 C1이 2분의 1인 2분의 1이 되는 C1이 0하고 1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G0하고 G1하고 이제 요거 두 개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를 한번 써서 이 명제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이번에는 이 두 개 가지고 평균값 정리를 써서 G'C2가 이번에도 2분의 1이 되는 C2가 1하고 2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하는 것이 증명이 됐죠. 그러면은 C1하고 C2에다가 다시 평균값 정리를 쓰면은 G'C가 0이 되는 C가 C1하고 C2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G'C가 바로 뭐냐면은 F'C 빼기 1이죠. 그래서 이것이 0이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C의 존재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이제, x랑 y랑 같으면은 이제 양변이 물론 둘 다 0이 되겠고요. x랑 y가 이제 다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이것이 x 빼기 y분의 fx 빼기 fy의 절대값이 4배의 x 빼기 y의 3분의 2승이 된다.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요, 제가 x를 잠깐 고정을 하고요. x를 고정을 하고 이제 x 빼기 y가 고정하고요. 이제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 x 빼기 y가 제가 이거는 미리 계산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8분의 1의 입실론의 2분의 3승보다 작으면 지금 x 빼기 y분의 fx 빼기 fy가 이것이 이제 입실론보다 등호는 성립하지 않겠네요.
입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여기 이 부등식을 이제 이용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f는 x에서 x에서 사실은 네, x0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냥 조금 고정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x0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f는 x0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더러 지금 여기서 f 프라임 x0가 이제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원래 여기 생각을 해보면요. x0 빼기 y분의 fx0 빼기 fy 요거랑 빼기 어떤 L 이것이 입실론이 되는 그런 L을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그런 L을 우리가 그 미분 계수 x0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서는 그 L이 지금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 지금 문제에서 f가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조건에 없다는 것을 주의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직은 f가 이제 미분 가능하거나 그런 건 모르는데 조건으로부터 f가 x0에서 그러니까 사실 임의의 실수죠. 임의의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도함수가 항상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평균값 정리를 이용을 해서 f가 상수함수임을 보일 수가 있죠. 이제 여기서 만약 fx1하고 fx2가 다른 그런 두 실수 x1, x2가 존재한다면 다시 한번 평균값 정리를 써서 여기까지는 결론을 얻은 것이고요. 존재한다면은 지금 f'C가 x1 빼기 x2분의 fx1 빼기 fx2 이것이 0이 아니죠. 이렇게 되는 C가 x1하고 x2 사이에 사실은 실수를 합시다. 그런 실수 C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위에서 얻은 사실의 이제 모순이죠. 여기서 이제 x0는 임의로 우리가 택할 수 있었으니까요. x0는 임의로 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f는 상수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5번 문제에 먼저 이제 조건을 잘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한다면요. 이제 문제는 이제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서 fx 값이 0이 되는 그런 실수는 유한하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s라는 집합을 이제 실수인데 절대값은 1 이하고
네, 1 미만이고 fx가 0이 되는 그런 실수들의 집합으로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류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s가 무한집합이라면요. 그러면은 이제 무한집합이라면 뭐 이제 이제 가산 무한계일 수도 있고요. 비가산 무한계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최소한 가산 무한계 이제 그래서 순서대로 뭐 x1, x2, x3 해서 이러한 어떤 수열로 S에 속하는 어떤 그 무한 수열이 존재한다는 것,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S 안의 수열 x1, x2, x3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수열이 존재하고요. 여기서 네, xi랑 xj는 다르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열은 이제 지금 1보다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그런 실수에서 택했으니까 그 6개이고요. 그리고 이게 6개, 네, 6개이니까 이제 네, 볼차노 바이어슈트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합니다. 네, 볼차노 바이어슈트라스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을 제가 편의상 네, y1, y2, y3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극한값을yn을 제가 a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a는 그 1 절대값이 1 이하인 1보다 작은 그런 실수열의 그 극한값이니까 a는 이제 절대값이 1 이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에서 f는 지금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주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f는 연속 함수니까 이것이 이제 fa가 될 텐데요. 우리가 yn들은 전부 다 지금 s에서 택했기 때문에 fa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f가 연속이라는 것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fa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선에서 이제 시각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a가 있고요. 제가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네, 시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y1, y2, y3 그리고 y4 해서 이제 a로 점점 수렴하는 그러한 수열이 이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fy1은 0이고요. fy2는 0이고요. fy3는 0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요. 그러면 그 우리 평균값 정리를 생각하면요. 이제 어떤 것이 존재하냐면요. y1하고 y2 사이에 이제 제가 z1, 또 y2하고 y3 사이에 z2 이런 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면은 평균값 정리를 써서 f'z1이 0이고 f'z2가 0이고 이런 것을 또 이런 z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n은 이제 yn하고 yn 플러스 1 사이에서 이제 택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y에는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a로 수렴하는데 z도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지금 yn하고 yn 플러스 1 사이에서 택하고 있으니까 zn도 n이 무한대로 가면 a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으로부터 f'a도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f는 무한번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f'도 연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다시 zn하고 zn 플러스 1 사이에서 제가 이제 그 wi들을 택할 텐데요. 여기에 이제 z1하고 z2 사이에 w1, 또 z2하고 z3 사이에 w2 이런 거를 이제 또 택합니다. 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f 더블 프라임 w1이 0이고 f 더블 프라임 w2가 0이고 이렇게 되면서 wn은 a로 수렴하는 이러한 w 수열 wn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마찬가지로 f''도 연속이니까 f''A도 이제 0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면요. 반복을 해서 이제 결론이 f가 지금 무한번 미분 가능한데 특별히 a에서는 그 임의의 n개도 함수가 모든 이제 음이 아닌 정수 n에 대해 fn a가 0. 그러니까 a에서 f의 모든 n개도 함수가 a에서는 그 0이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이제 계속해서 적용을 하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먼저 이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스텝이었고요. 네, A에서는 그러니까 fn A는 이미 n에 대해서 항상 0이 된다. 는 것을 얻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일러 정리를 이제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코시의 평균값 정리를 여러 번 적용을 해서 우리가 테일러 정리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테일러 정리를 그 n에 대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요. f가 지금 무한번 미분 가능하니까요. 임의의 음이 아닌 정수 n에 대해 fx가요. fa 더하기 f 프라임 a의 x 빼기 a 더하기 n-1 팩토리얼 분의 그냥 n까지 하겠습니다.
n 팩토리얼 분의 fn a의 x 빼기 a의 n승 더하기 여기다 쓸게요.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fn 플러스 1 a가 아니죠. 1 cx의 x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 요것이 성립하는 되는 cx가 x와 a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명제가 바로 테일러 정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수 수직선이 있는데요. 얘가 0이라고 하고요. 이제 a는 이쯤 있다고 하고 그러면 x는 음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x가 양수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a도 이제 음수일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m을 x하고 그 a의 절대값 중에서 이제 큰 것으로 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으로 택하면요.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제 cx가 여기 있든지 간에 cx는 있을 텐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cx의 절대값은 이제 m보다 작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m을 찾을 수가 이런 m을 우리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m을 이렇게 정의. 그러니까 m은 x에 이제 의존하는 지금 a는 절대값이 우리 1보다는 작거나 같잖아요. 1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a는 하지 말고요. 그냥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m은 이제 x에는 어쨌거나 의존하는 어떤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문제의 조건을 이용을 해서 저희의 주장은 f가 지금 무한집합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러면 f가 상수함수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이제 정당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아까 이제 요 명제를 보였으니까 여기서 지금 fa도 0이고 f'a도 0이고 a에서는 이 n개도 함수가 다 0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fx가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fn 플러스 1의 cx의 x 빼기 a의 n 플러스 1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데 자 여기 문제에서의 이 조건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 조건을 이제 지금 이용을 하면은 그러면 이것이 n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어떻게 되냐면 n 플러스 1의 3승의 cx 플러스 4의 이제 x 빼기 a의 n 플러스 1 요거보다는 이제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네, 지금 cx는 절대값이 n보다 작고요. 이제 x 빼기 a도 절대값을 하면요. 그 문제 조건에 의해서 이것이 그 n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부등식을 다시 쓰면요. 이것은 지금 팩토리얼분의 n 플러스 1의 3승이 m 플러스 4의 m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여기서 n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요. n은 임의의 의미 아닌 정수 n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x도 임의로 택하겠습니다. x를 처음에 x를 임의의 실수 x를 선택했을 때 그 x에 따라서 m이 주어지고요. 그런데 이제 n은 임의의 n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니까 그 어떤 m은 이제 x에 따라 어떤 고정된 것이라면요. 이 n을 충분히 원하는 만큼 이제 키우면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또 처음에 임의의 입실론을 잡았다면은 이것을 임의의 입실론보다 작아지게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쓰면요, 이것이 이제 0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 값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이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m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네, 이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m이 뭐 10만이다. m이 10만이다 라고 해도요. 제가 이 스몰 n은 더 임의의 정수, 양의 정수 다 되니까 n을 훨씬 더 충분히 큰 숫자로 하면요. 여기 분모에 n 팩토리얼이 어쨌거나 있으니까 이 분모가 훨씬 커지게 되겠습니다. 여기 n의 3승이나 아니면은 m의 n승 이런 것보다는 n 팩토리얼이 이제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n이 이어도 n이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n 팩토리얼이 m의 n승보다 훨씬 더 이제 큰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0으로 수렴하고요. 그러면은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이 x는 임의로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임의 fx가 이제 지금 0이 된다. 이것이 네, 0으로 수렴하는 값보다 항상 이제 작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fx가 0
올 x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에서 f가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이 가정이 모순이죠. 따라서 네,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처음에 네, 이 가정이 이제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S는 유한집합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예, 많이 길어졌네요. 네, 다음번 영상에서 이제 지난주 미니 테스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